옛날 어느 산속에 아주 못생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바지는 울퉁불퉁하고 줄기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목수들이 이 나무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만 쓸모가 없어. 가구도 못 만들고 집도 못 짓겠네. 그렇게 아무도 그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잘려나갔지만 그 못생긴 나무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산속의 다른 나무들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못생긴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면서 말했습니다. 참 좋은 나무로구나. 이것은 23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쓸모없어 보였던 나무가 오히려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퇴하고 나니 쓸모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들도 다 컸고 사회에서 역할이 사라지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쓸모 없어졌다고. 하지만 장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쓸모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쓸모없는 게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못생긴 나무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쓸모가 있었다면 벌써 잘려나갔을 겁니다.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철학을 통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진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쓸모없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역할이 없다는 것은 해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조금 엉뚱하고 조금 재미있고 조금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산다. 장자는 쓸모에 대해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쓸모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물었습니다. 쓸모 있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아까 그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쓸모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려나갔습니다. 가구가 되고 집이 되고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남아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쓸모있는 건 무엇일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쓸모있는 것만 알고 쓸모없는 것의 쓸모는 모른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젊었을 때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회사에서 쓸모있는 직원, 집에서 쓸모있는 부모,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 쓸모있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쓸모있기 위해 힘든 일도 참았습니다. 쓸모있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갑자기 쓸모가 없어집니다. 회사는 나 없이도 돌아가고 자식들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사회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없을 때가 더 편했는데. 그 말 듣고 정말 상처받았어요. 나는 이제 집에서도 쓸모없구나 싶었죠. 이런 느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장자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쓸모없다는 것은 자유다. 쓸모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를 해야 합니다. 회사 일, 집안일, 의무, 책임,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쓸모 없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 나무처럼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는데 갑자기 쓸모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쓸모없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졸업입니다. 평생 해야 했던 것들로부터의 졸업입니다. 이제는 쓸모있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목수가 커다란 참나무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건 쓸모가 없어.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썩고 가구를 만들면 벌레가 먹어. 그날 밤 목수는 꿈을 꿨습니다. 그 참나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를 쓸모있는 나무들과 비교하는가? 복숭아나무, 배나무, 귤나무를 보라.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쓸모있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다. 나는 쓸모없기를 오래 연습해서 이제 큰 쓸모를 이루었다. 쓸모없음에 큰 쓸모. 이것이
장자의 지혜입니다. 은퇴 후 쓸모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하해야 합니다. 이제 쓸모 있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2장 역할에서 벗어나는 자유. 우리는 평생 역할을 살았습니다. 직장인, 부모, 남편, 아내, 며느리, 사위. 이런 역할들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엄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할이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서 역할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라는 역할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라는 역할도 사라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함이 없어지니까 정체성도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으면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전에는 회사 다녔는데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이 느낌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역할이 진짜 나인가?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낮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그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장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장자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되어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장자가 묻는 겁니다. 진짜 나는 무엇인가? 나비일 때의 나와 사람일 때의 나.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회사원일 때의 나와 은퇴 후의 나. 어느 것이 진짜인가? 부모 역할을 할 때의 나와 역할이 끝난 후의 나. 어느 것이 진짜인가? 장자는 말합니다. 둘 다 진짜이기도 하고 둘 다 진짜가 아니기도 하다고. 왜냐하면 역할은 그냥 역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비였던 장자도 장자고 사람인 장자도 장자입니다. 나비가 사라졌다고 장자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원이라는 역할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부모라는 역할이 줄어들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생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 이제 그 나를 만날 때입니다. 역할 없는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이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역할이 있을 때는 그 역할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회사원이면 회사원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하지만 역할이 없으면 그냥 나답게 살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역할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소유유 샤오야유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입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어 역할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3장 나는 누구인가? 장자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 이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살기 위해, 역할을 하기 위해,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분들은 이 질문이 불편합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해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자가 해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생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거지였습니까? 그날 밤 꿈에서 해골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죽으면 왕도 없고 거지도 없습니다. 그런 구분은 산 사람들의 것입니다. 죽음에는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깊은 이야기입니다. 왕이든 거지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결국 모두 역할일 뿐입니다. 그 역할 너머에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장자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찾아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역할을 벗어던지는 연습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다 라고 정의할 때
역할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직 회사원이다. 이것은 역할입니다. 나는 새 아이의 부모다. 이것도 역할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나일까요? 나는 산책을 좋아한다. 이것이 조금 더 나에 가깝습니다. 나는 조용한 시간을 즐긴다. 이것도 나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한다. 이것도 나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의 본성을 찾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지? 뭘 해야 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평생 회사 다니느라 몰랐는데 사실 나는 예술가 기질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장자는 이것을 진인샤든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사람, 역할이 아니라 본성대로 사는 사람. 진이는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본성대로 삽니다. 진이는 역할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삽니다. 진이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답게 삽니다. 우리도 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물어보십시오. 진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4장. 쓸데없는 일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쓸모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것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없으면 그 일은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쓸데없는 일이 정말 쓸데없는가? 장자 자신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가 즐거워하네 하고 감탄했습니다. 친구가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겁다는 걸 압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걸 압니까? 쓸데없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쓸데없는 대화를 즐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쓸모만 따지면 삶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정말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친구와 밤새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아무 목적 없이 산책하던 순간,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런 시간을 죄책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은퇴 후에 이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뭐 하나 싶어요. TV 보고 산책하고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불안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자유다. 쓸모만 따지면 인생이 너무 팍팍합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일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즐거움입니다. 산책을 예로 들어봅시다. 건강을 위해 산책한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산책입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게 좋아서 산책한다. 이것은 쓸데없는 산책입니다. 어느 것이 더 즐거울까요? 목적이 있으면 항상 계산을 합니다. 오늘 몇 걸음 걸었나? 목표 달성했나? 하지만 목적이 없으면 그냥 즐깁니다. 바람도 느끼고 풍경도 보고 생각도 하고. 장자가 말하는 쓸데없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목적 없이 그 자체로 즐거운 일.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책을 읽는 것도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읽는 게 좋아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무슨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나이 든 후의 특권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목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으로 느끼십시오. 쓸데없는 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있는 것은 쓰이다가 없어진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쓸데없는 일을 하십시오. 목적 없이 즐기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5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장자의 가장 급진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일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만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이 불안이 더 커집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싶어요. 이 느낌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장자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좌망 조왕을 하고 있습니다. 좌망은 앉아서 있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덕장, 계획, 후회, 기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피곤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있으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이것이 진짜 쉼입니다. TV를 보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쉼이 아닙니다. 여전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 해보면 불편합니다. 평생 무언가를 하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게 됩니다. 장자는 이것을 허쉬라고 불렀습니다. 비움, 텅 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의무를 비우고 그냥 텅 빈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젊을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현지는 아름답지만 말이 없다. 자연을 보십시오. 산, 강, 나무, 구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쓸모가 없어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역할이 없어도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장자가 전하는 자유입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장자의 철학을 통해 쓸모없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그 못생긴 나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았던 나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고 역할이 사라지고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 없음이야말로 진짜 자유다. 쓸모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십시오.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냥 나로 사십시오. 그냥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아름답다. 나이가 들어 쓸모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하하십시오. 이제 쓸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역할에 갇히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의무에 짓눌리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한 그 못생긴 나무처럼 쓸모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줄 수 있습니다. 쓸모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쓸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자유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쓸모없이 자유롭게 장자처럼 살아갑시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